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와 그 불안이 곧 어떻게 가라앉아 안정으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불안이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깊은 감정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이에 간극이 오래 벌어져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을 괴롭힌 불안은 겉으로 드러난 일 하나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나 사이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편하지 않았고 사람들 속에 섞여는 있는데 유난히 공허했으며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장면도 여러분 안에서는 크게 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1번 선택은 바로 그 어긋남을 보여줍니다. 물은 깊은데 표면은 번쩍거리고 있었고 안은 이미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겉은 계속 예쁘고 괜찮은 척을 해야 했으며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진짜 중심을 잃고 불안정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이 왜 올라왔는지 정확히 알면 그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놓인 69번 우물카드는 여러분의 불안이 아주 깊은 감정층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물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오래 고인 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쌓여온 감정,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차마 티 내지 못한 외로움, 한 번도 제대로 비워내지 못한 생각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라 누적된 정서 때문에 불안이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고 별일 아닌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물처럼 깊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감정을 빨리 털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담아두는 사람, 겉으로 소란을 만들지 않는 대신 속으로 오래 품는 사람에게 이런 불안이 잘 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겉의 안정이 아닙니다. 안에 물이 얼마나 고여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물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자꾸 설명 안 되는 불안이 올라오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부터 물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17번 선녀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우물과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불안이 단지 슬픔이나 우울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마음 상태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선녀 카드는 아름다움과 매력과 외적인 분위기를 뜻하지만 동시에 겉이 화사할수록 속이 비어 보일 수 있는 불안도 함께 품습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요즘 유난히 이런 감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일상을 유지하고 관계도 이어가지만 정작 속은 하나도 안정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혹은 남들은 여러분을 밝고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여러분 자신은 그 시선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더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내가 흔들리면 실망시키는 건 아닐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건 아닐까 하는 압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선녀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허영 때문이 아니라 겉과 속이 너무 다르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생긴 피로라고 말입니다. 예쁘게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숨은 긴장과 외로움이 계속 쌓였다면 어느 순간 마음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69번 우물 카드의 깊은 감정 위에 17번 선녀 카드의 겉모습이 덮여 있었던 구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오래 스스로를 연출하며 살아왔고 그 연출의 피로가 지금 불안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자리에 31번 소금 카드가 놓인 것은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뜨면 불안의 원인이 감정의 깊이만이 아니라
이미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찌꺼기와 부정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 카드는 정화입니다. 썩기 전에 도려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이제 내 삶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불안이 단순히 마음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것을 오래 방치해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요소를 계속 가까이 두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의 우물은 이미 깊은데 선녀 카드처럼 겉만 반짝이게 유지하려 하니 안과 밖의 차이는 더 커지고 소금 카드가 이제는 이 구조를 털어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는 요즘 괜히 못 견디겠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참았는데 이제는 더는 못 참겠고, 전에는 별일 아닌 척 넘겼는데 이제는 거슬리고, 전에는 그냥 두었던 문제를 이제는 손봐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 카드의 작용입니다. 이 불안은 망가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리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번 별상구 카드가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불안이 더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흐름의 흔들림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별상구 카드는 변칙입니다.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는 기운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공기가 다르고 잘 되다가도 다시 흐려지고 괜찮다가도 문득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패턴을 뜻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특히 요즘 마음이 일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 다음 날은 또 무너지고 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감정이 흔들리고 내가 나를 못 믿겠는 느낌까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별상구 카드는 원래 흐름을 고르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물 카드처럼 깊은 감정이 있고 선녀 카드처럼 겉은 유지해야 하고 소금 카드처럼 정리는 밀려 있는데 별상구 카드까지 들어와 판 자체가 고르지 않게 흔들어대니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칙은 기존 판을 흔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래 묵은 방식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69번 우물 카드가 깊이 고여있던 감정을 보여주고 17번 선녀 카드가 겉과 속의 차이로 인한 피로를 드러내며 31번 소금 카드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정리의 피로를 말하고 61번 별상구 카드가 예상 못한 흔들림과 변칙으로 그 불안을 더 크게 체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감정을 오래 품어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느라 속이 더 지쳤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을 계속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흐름까지 일정하지 않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유 없이 불안했던 진짜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드들이 모두 정리와 전환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물은 결국 물을 끌어올려야 하고 선녀는 겉이 아닌 본래의 감각을 회복해야 하며 소금은 정리를 시작해야 하고 별상굿은 기존의 틀을 흔든 뒤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즉 불안의 이유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불안은 곧 안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너무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는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지? 왜 괜찮은 척하는 것도 버겁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틴 증거에 가깝습니다. 깊은 감정을 참고 겉을 유지하고 정리를 미루고 흔들리는 판 안에서도 계속 버텼으니 어느 순간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번 시기에는 자신을 더 몰아붙이기보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깊은 감정을 오래 품어왔고 겉과 속이 어긋난 채 버텨왔으며 정리해야 할 것을 미루고 있었고 삶의 흐름마저 변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오래갈 불안이 아니라 곧 판을 바꾸기 위한 흔들림에 가깝습니다. 69번 우물카드, 17번 선녀카드, 31번 소금카드, 61번 별상국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는 신호이며 곧 정리와 회복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움직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8번 살풀이 카드, 5번 약사열애 카드, 42번 신복 카드, 79번 화로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불안했는지가 드러났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불안이 어떻게 풀리고 무엇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며 결국 어떤 안정으로 굳어지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흐름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오래 질질 끌리는 종류가 아니라 한번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깊은 물과 흔들리는 판이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막힌 기운을 풀고 상한 마음을 다독이고 내 삶의 옷을 다시 갈아입고 마지막에는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던 생존력과 온기를 되살리는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1번 선택의 후반부는 불안을 두려워할 이유보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더 크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맨 먼저 48번 살풀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붙들려 있던 기운을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마음에 엉겨 붙은 매듭, 몸에 눌러앉은 답답함, 이유 없이 무겁게 내려앉은 불안과 긴장을 밖으로 풀어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안정이 오는 첫 단계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안을 이기려 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해보려 했을 수 있습니다. 더 생각 안 하려고 버텨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풀이 카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눌린 것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쉬고 싶으면 쉬고, 내 감정이 왜 이러는지 인정하고, 몸이 긴장해 있으면 그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유 없이 꽉 막히던 마음이 어느 날 덜 조여오는 순간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계속 커지던 불안이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몸을 다 지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살풀이 카드의 작용입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내 전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5번 약사열의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나온 이상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치유의 흐름입니다. 상한 곳을 회복시키는 흐름입니다. 약사열의 카드는 몸과 마음의 병고를 다스리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안이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피로, 수면, 생활 리듬, 몸의 긴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마음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도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 리듬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철렁이던 신경이 조금씩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약사열의 카드는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크게 번쩍이는 변화보다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사람다운 리듬을 찾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불안이 가라앉으며 이런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이전처럼 계속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긴다고. 누가 봐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 안쪽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약사열의 카드가 주는 진짜 안정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42번 신복 카드가 놓이는 것도 아주 뜻이 깊습니다. 신복 카드는 신의 옷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불안에 눌려있던 여러분이 곧 다른 상태의 나로 갈아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살풀이 카드가 묶인 것을 풀고
약사열의 카드가 치유를 시작했다면 신복 카드는 회복된 기운을 입을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불안한 사람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입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할 때도 조심스러웠고, 사람을 만날 때도 움츠러들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걱정부터 앞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번 신복 카드가 나오면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도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덜 흔들리지?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전처럼 무너지지 않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신복 카드의 착용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내 기운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기본값이었던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이 기본값이 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자신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릴 일에 이번에는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붙잡고 있었을 생각이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복 카드가 보여주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79번 화로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정말 좋습니다. 화로 카드는 생존력입니다. 불씨입니다. 꺼질 듯 남아있던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완벽히 무균실처럼 불안을 없애는 방향이 아닙니다. 대신 훨씬 현실적이고 강합니다. 내 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다시 나를 먹여 살릴 힘이 생깁니다.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도 중심에 온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처럼 사소한 바람에 쉽게 꺼지지 않게 됩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 완전히 망가진 적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깊은 우물이 있었고, 겉과 속이 어긋났고,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변칙적인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 바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화로 카드의 안정은 아주 생활적입니다. 일상을 버틸 힘, 사람을 다시 만날 힘, 작은 즐거움을 느낄 힘,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힘입니다. 그러니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너무 완벽한 평온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히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안정은 아닙니다. 화로처럼 내 안에 지속되는 온기, 그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그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면 아주 분명합니다. 48번 살풀이 카드가 먼저 눌린 불안과 긴장을 풀어내고 5번 약사열의 카드가 몸과 마음의 회복을 시작하며 42번 신복 카드가 여러분을 전과 다른 상태로 갈아입히고 마지막에 79번 화로 카드가 꺼지지 않는 생존의 온기와 안정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깊고 오래된 정서의 누적 때문이었지만 그 불안은 곧 풀리고 회복되고 새로운 기운을 입고 지속 가능한 안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은 참 희망적입니다. 한순간 기분만 좋아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상태가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면 꽤 오래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살풀이 카드와 화로 카드가 함께 있을 때 안정은 밖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다시 켜진다는 뜻입니다. 누가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풀리고 내 안에서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상황이 다 끝나서 괜찮아진 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괜찮아지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면 불안은 전보다 훨씬 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흔들려도 아주 꺼지지는 않는다는 감각, 그것이 여러분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눌린 기운을 풀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불안한 상태의 나를 벗고 마지막에는 다시 꺼지지 않는 불씨와 온기를 되찾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곧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참아서가 아니라 풀고 돌보고 바꾸고 다시 살리는 과정을 통해 안정으로 바뀝니다. 48번 살풀이 카드, 5번 약사열의 카드, 42번 신복 카드,
79번 화로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흔들림만 반복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곧 자기 안의 온기를 회복하며 한층 더 단단한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묶인 불안은 부드럽게 풀리고 상한 기운은 천천히 회복되며 꺼질 듯하던 삶의 불씨는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은 겉으로 떠오른 불안이라기보다 오래 미뤄둔 감정과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문턱에 몰려오면서 생긴 불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처음부터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누가 크게 흔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특별히 큰일이 없는데도 늘 한쪽이 예민하게 서 있었으며 무언가가 다가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경계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요즘 자꾸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뒤에 남아있다는 느낌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괜찮아진 척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허상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한, 닫아둔 경계, 외면해온 진실, 미처 손대지 않은 숙제가 한꺼번에 여러분 뒤를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은 오래 끌기보다 원인을 짚는 순간 빠르게 안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첫 카드가 24번 회원동작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한을 풉니다. 오래 남은 서운함을 건드립니다. 겉으로는 끝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슴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현재의 문제보다 과거에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의 찬양에서 많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억울했는데 그냥 넘어간 일, 서운했는데 티도 못 낸 관계, 이미 끝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회원동작 카드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끝낸 줄 알았던 감정이 실제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불안은 유난히 반복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상황만 오면 예전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예전 상처가 더 씌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가 과한 것이 아니라 과거가 여전히 현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아진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버텨온 것인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회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70번 문살 카드가 놓입니다. 문살 카드는 경계입니다. 보호입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문입니다. 회원 동작 카드가 남아있는 감정을 드러냈다면 문살 카드는 그 감정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문을 닫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먼저 선을 긋는 방식으로 버텨왔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처음에는 보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경계가 많아질수록 몸은 늘 긴장합니다. 누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고 또 누군가가 들어오면 더 불안합니다. 문을 닫아도 답답하고 열어도 불편한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최근 특히 사람을 대할 때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굴어도 경계가 풀리지 않고 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내가 더 외로워지고 아무도 안 건드리면 좋은데 막상 아무도 안 오면 더 불안한 모순된 상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살 카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10사람과 닫을 사람을 구분하는 단계에 있지 완전히 편안한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관계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경계의 피로 때문에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자리에 37번 명두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 불안의 정체가 더 선명해집니다. 명두 카드는 진실을 비추는 카드입니다. 감추고 싶던 것, 외면하고 있던 것, 애써 흐리게 두었던 것을 정면으로 보게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요즘 자꾸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편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아직 그 일을 놓지 못했다는 사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누군가를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명두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했던 이유는 감정 자체보다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끝까지 모른 척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모르면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아직 안 풀렸다는 것을,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진실을 마음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즘 불안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진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명두 카드가 뜨면 피하고 싶어도 결국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좋은 이유는 보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흐리게 둘 때는 계속 무섭지만 딱 봐버리면 오히려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무엇보다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감정도, 내 관계도, 내 상황도 더 또렷하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4번 뒷전 카드가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뒷전 카드는 미처리 문제입니다. 미뤄둔 숙제입니다. 언젠가 해야 하는데 계속 뒤로 미뤄둔 것을 말합니다. 회원동작 카드가 감정에 남은 한을 말했고, 문살 카드가 경계의 피로를 말했고, 명두 카드가 진실을 비추었다면 뒷전 카드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처리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 내리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치워야 할 일인데 자꾸 뒤로 미뤄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뒷전 카드가 불안을 설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끝난 일보다 미뤄둔 일에 더 불안해집니다. 결정된 것보다 애매한 것에 더 흔들립니다. 이미 정리된 관계보다 아직 이름을 못 붙인 관계에 더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무엇인가를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되살아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운이 약해서가 아니라 미뤄둔 것이 계속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면 아주 또렷합니다. 24번 회원동작 카드가 오래 남은 감정을 건드리고 70번 문살 카드가 그 감정 뒤에 생긴 경계와 피로를 보여주며 37번 명두 카드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비춰주고 마지막으로 64번 뒷전 카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숙제가 불안의 핵심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현재가 특별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아직 해원되지 않았고 경계가 과로 상태였으며 진실을 이미 알고도 흐리게 두었고 결정해야 할 것을 계속 미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별일 아닌 것에도 철렁하는지, 왜 자꾸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가는지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불안은 사람을 더 무너뜨리지만 이유가 보이는 불안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불안의 원인이 아주 선명한 대신 그만큼 안정으로 가는 길도 선명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요즘 자신을 너무 답답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결정을 못 내리지? 왜 나는 아직도 이 감정에서 못 나오지? 왜 이렇게 자꾸 예전 일에 흔들리지 하고 자신을 몰아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게으름이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미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신호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벌이 아닙니다. 정리하라는 호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뒷전을 끝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오래 남은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 상처 뒤로 경계가 과하게 서 있었으며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흐리게 붙들고 있었고 무엇보다 미뤄둔 문제를 계속 뒤로만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24번 회원동작 카드, 70번 문살 카드, 37번 명두 카드, 64번 뒷전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는 감정과 진실과 숙제가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곧 안정의 흐름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4번 기도 37 카드, 12번 4,000원 카드, 32번 쌀그릇 카드, 84번 방울꾼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 전반부가 왜 그렇게 마음이 예민했고 왜 이유 없이 불안이 되살아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후반부는 훨씬 단정합니다. 이제는 그 불안이 어떻게 진정되고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지켜주며 어떤 현실적 기반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어떤 연결로 안정이 길게 이어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흐름은 급하게 폭발하는 안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혀서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방식도 아닙니다. 대신 훨씬 믿을만합니다. 천천히 쌓이고 단단히 지켜지고 실제 생활을 바치는 방향으로 안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곧 시작될 안정의 방식이 오히려 오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54번 기도 37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축적입니다. 조용히 쌓이는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보이지 않게 쌓인 정성과 시간이 결국 판을 바꾸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성급한 결론이나 단칼 같은 해결보다 오래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 리듬을 되찾아가는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의 불안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래 미뤄두었고, 오래 참고 있었고, 오래 애매한 상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정 역시 어느 정도는 시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4번 기도 37 카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정리가 모두 효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흔들리게 보내는 것, 미뤄둔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것, 내 마음을 분명히 적어보는 것, 잠드는 시간을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정돈들이 곧바로 안정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선택은 거창한 깨달음보다 반복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곧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기도 37 카드의 안정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4,000원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후반부는 훨씬 든든해집니다. 4,000원 카드는 수호입니다.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단지 내 마음만 다독여서 오는 안정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자꾸 흔들던 요소들이 함께 차단되면서 들어오는 안정입니다. 전반부에서 문살 카드가 경계를 세우는 피로를 보여줬다면 후반부의 4,000원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호가 붙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덜 휘둘릴 수 있습니다. 자꾸 나를 흔들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계속 의식하던 외부 시선이 전보다 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밖을 봅니다. 누가 뭐라 하나, 무슨 일이 생기나, 무엇이 또 깨지나 하고 계속 경계합니다. 그런데 4,000원 카드가 들어오면 밖에서 오는 자극이 조금씩 막힙니다. 그래서 내 안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의 안정은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지켜주는 구조가 함께 생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의 거리 조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중요한 말을 대신 정리해주는 누군가의 존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스스로의 태도가 달라져 이제는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이전처럼 무방비 상태로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32번 쌀그릇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 이 흐름은 아주 현실의 언어로 바뀝니다. 쌀그릇 카드는 풍요 기반입니다. 밥입니다. 살림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이 곧 가라앉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감정적으로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애매해서 더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일의 방향이 불안정하고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름 붙여지지 않고 내 자리가 계속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번 쌀그릇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기반이 다시 잡힌다고, 먹고 사는 리듬이 정리되고 생활의 중심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이런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이유가 단지 생각을 덜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조금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밥 시간이 돌아오고 수면이 정리되고 돈에 대한 숨막힘이 약해지고 내 하루가 이전보다 조금 예측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곧 큰 안정입니다. 쌀그릇 카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이상 이번 안정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4번 방울꾼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는 연결고리입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의 줄로 이어주는 카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뒷전 카드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계속 뒤에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방울꾼 카드는 이제 반대로 말합니다. 끊겨있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흐트러졌던 하루가 다시 이어지고 분리되어 있던 감정과 현실이 하나로 맞물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한 선에서 부드러운 연결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끊김의 감각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따로 놀고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고 마음과 현실이 서로 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덜컥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울꾼 카드가 들어오면 그 끊김이 줄어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고 내 생활이 다시 일정한 흐름을 타고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 엮입니다. 이게 안정입니다.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 내 삶의 줄이 다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예전보다 하루가 덜 부서져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제 무너졌다고 오늘까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 내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면 아주 분명합니다. 54번 기도 37 카드가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안정의 축적을 시작하고 12번 4,000원 카드가 외부의 방해와 침범을 막아 보호를 세우며 32번 쌀그릇 카드가 실제 생활의 토대와 리듬을 되돌리고 마지막에 84번 방울꾼 카드가 끊겨있던 감정과 현실과 일상을 다시 하나의 줄로 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미뤄둔 감정과 진실과 숙제 때문이었지만 그 불안은 이제 조용한 축적을 통해 가라앉고 보호 속에서 정리되며 생활의 기반을 되찾고 결국 끊어졌던 삶의 리듬이 다시 이어지는 방식으로 안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이 특히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단지 덜 불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리듬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4,000원 카드와 방울꾼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안정이 곧 인간관계의 재정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예민하게 만들던 사람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은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되어야 할 것은 남고 끊겨야 할 것은 정리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살리기 위한 질서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서가 불안을 줄여줍니다. 아무나 들어왔다 나가는 집보다 드나드는 문이 분명한 집이 훨씬 편안하듯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조용히 쌓이는 정리와 기도를 통해 마음의 떨림이 잦아들고 외부의 방해가 막히며 실제 생활의 토대가 되살아나고 끊겨있던 삶의 줄이 다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곧 안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한 번에 끝나는 방식보다 쌓이고 지켜지고 채워지고 이어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54번 기도 37 카드, 12번 4,000원 카드, 32번 쌀그릇 카드, 84번 방울꾼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곧 덜 흔들리게 되고 그 이유는 단지 생각이 줄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은 조용히 가라앉고 삶의 리듬은 다시 이어지며 끊겼던 안정의 감각은 현실 속에서 든든하게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3번을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은 겉으로 보이는 일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짐을 오래 메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불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처음부터 공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느껴온 답답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기운이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있지 못하겠다고 올라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꾸 이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쉽게 쉬지를 못한다고. 특별히 누가 나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닌데 늘 어딘가에 조여있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사는데 이상하게 안쪽에서는 늘 무거운 돌을 하나 품고 사는 것 같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가는 일도 여러분 안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은 단순한 예민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바로 그 오래된 눌림을 보여줍니다. 첫 카드가 18번 지장보살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걱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업과 무게를 보여줍니다. 내가 다 짊어질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처럼 살았던 시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무거운 기억, 그런 것들이 지장보살 카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현재 눈앞의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며 살아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예민함이 허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내려앉은 무게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늘 조용합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크게 울지 않았고, 크게 화내지도 않았고,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넘긴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넘긴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는 시간입니다. 닳고 닳는 시간입니다. 특히 마음을 계속 눌러야 했던 생활의 반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은 한번 크게 깨진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아온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별일 아닌 척 웃고, 또 버티고, 또 괜찮다고 말하고, 또 해야 할 몫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겨오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다듬이돌 카드는 유난히 여성적인 고생과 오래된 생활 피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특히 관계나 가정, 혹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많이 닳아 있었던 분들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나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대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닳기만 하는 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다름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카드가 26번 방울 카드입니다. 여기서 전환의 조짐이 보입니다. 방울 카드는 깨움입니다. 신호입니다. 잠든 감각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입니다. 지장보살 카드와 다듬이돌 카드가 깊고 오래된 눌림을 보여줬다면 방울 카드는 그 눌림이 더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유난히 불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덮어두고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더는 덮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예전 생각이 자꾸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예민하게 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방울 카드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여러분을 망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차리라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가 눌려 있었는지, 무엇이 내 삶을 지치게 했는지, 내가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아왔는지 그것을 보게 하려고 방울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 불안을 무작정 없애려 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울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작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끝이 아니라 바뀌기 시작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번 장마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특히 더 답답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막은 가림막입니다. 은폐입니다. 보이지 않게 가리는 막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인지 완전히 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불안을 느껴왔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거다 하고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 뭔가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사람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내 마음 때문인지, 조상된 기운 때문인지, 현실의 문제 때문인지 딱 떨어지게 설명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것입니다. 장마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실제로 안개 속에서 길을 걷는 불안에 가까웠다고. 방향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뚜렷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사람은 늘 마음 한켠에서 최악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마 카드는 동시에 영원한 가림막도 아닙니다. 거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영영 모를 불안이 아니라 곧 벗겨질 막 앞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방울이 울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장막이 거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장을 함께 놓고 보면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깊은 무게를 보여주고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오래 참아온 다름을 보여주며 26번 방울 카드가 더는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신호를 울리고 76번 장마 카드가 아직 다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그 불안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래된 짐이 있었고 너무 오래 참고 버텼고 이제는 그 눌림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다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지치기 쉬운 상태입니다. 무게는 느껴지는데 실체는 흐리고 참아온 시간은 긴데 출구는 안 보이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울이 이미 울렸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완전히 굳은 벽이 아니라 거칠 수 있는 가림막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무게도 다듬이돌의 다름도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너무 오래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안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망가짐이 아니라 깨어남에 더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게를 드디어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장막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곧 그 막이 걷히며 불안이 안정으로 바뀌는 자리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깊고 오래된 정서의 무게를 안고 있었고 생활 속에서 너무 오래 참으며 살아왔고 그 눌림이 이제는 신호로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아직 모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 67번 다듬이돌 카드, 26번 방울 카드, 76번 장마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무게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이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4번 홍수마기 카드, 7번 천수천왕 카드, 58번 조왕굿 카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왜 그렇게 오래 마음이 눌려 있었는지, 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꾸 올라왔는지, 왜 막이 들이온 것처럼 답답했는지가 드러났다면 후반부는 훨씬 분명합니다. 그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 차단되고 무엇이 여러분을 다시 살피고 지켜주며
생활의 중심이 어떻게 안정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복으로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단지 마음만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과 현실까지 함께 정리되며 들어오는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눌린 사람일수록 진짜 안정은 그렇게 옵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흐름이 막히고 삶의 바닥이 다시 정리되고 내 쪽으로 복이 들어오는 경험이 함께 붙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44번 홍수막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액 차단입니다. 큰 물이 한꺼번에 들이치지 못하게 막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이 곧 가라앉는 첫 번째 이유는 더는 그 불안을 계속 키우던 외부 자극이 마음대로 밀려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참아도 또 일이 생기고 겨우 괜찮아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마음이 좀 가라앉나 싶으면 다시 파도가 들이치듯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막이 카드가 뜨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더 큰 파도는 막힙니다. 더 크게 번질 뻔한 문제는 선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상처가 될 뻔한 말은 중간에서 끊길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빨려 들어갈 뻔한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가 주는 안정은 아주 실질적입니다. 원래 더 크게 터질 수 있었던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예전 같으면 이 일로 또 며칠은 흔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고. 아, 더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에서 정리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홍수막이 카드의 힘입니다. 안정은 늘 평온하게만 오지 않습니다. 먼저 더 커질 것을 막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보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7번 천수천왕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는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 손으로 살피고 여러 방향을 동시에 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이제야 내가 왜 불안했는지 더 넓게 이해하게 되는 데서도 옵니다. 전반부에서는 장막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명하지 않아 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천수천왕 카드가 들어오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장면만 보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됩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상황도 다르게 읽힙니다. 내 감정도 이전보다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정이 옵니다. 불안은 시야가 좁아질 때 더 커집니다. 눈앞에 하나가 전부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금방 압도됩니다. 그런데 천수천왕 카드는 말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를 지켜보는 눈도 있고 네가 미처 못 본 길도 있고 내 불안을 설명해주는 다른 맥락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불안을 단일한 공포로만 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피곤해서 더 예민했구나. 아, 이 관계가 원래 내 기운을 빼는 구조였구나. 아, 내가 오랫동안 참은 것 때문에 반응이 커졌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천수천왕 카드의 안정은 문제를 없애는 안정이 아니라 문제를 압도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안정입니다. 그것이 훨씬 강합니다. 세 번째 자리에 58번 조항국 카드가 놓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항국 카드는 생계와 생활의 안정을 되살리는 카드입니다. 집안의 흐름, 밥 먹는 리듬, 살림의 기운을 바로잡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결국 생활 속에서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잠이 불규칙하고 먹는 것이 흐트러지고 집안의 공기가 불편하고 하루의 리듬이 깨져 있으면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조항국 카드가 뜨면 그 바닥이 다시 정리됩니다. 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집안의 긴장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하루가 다시 비슷한 시간대로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결국 생활의 그릇 위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안쪽의 감정과 보이지 않는 짐에 집중하느라 생활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는 말합니다. 결국 안정은 밥과 잠과 집의 공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쉬고, 집안의 흐름이 정리되면서 마음도 함께 진정될 수 있습니다. 조왕국 카드는 바로 그 기운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이상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흐름은 불안이 단순히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고사의 복입니다. 성과와 실속이 붙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안정은 빈 껍데기 같은 평온이 아닙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와 안도감을 함께 가져오는 안정입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상태가 아니라 현실도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조금 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집안 공기가 편해지고 좋은 소식이 겹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이 풀리며 마음까지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불안 이후에 오는 보상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오래 눌린 뒤에는 축복의 느낌이 더 크게 옵니다.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후반부 끝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답답함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이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불안했는지 알 것 같고, 이제는 좀 숨이 놓인다고. 그리고 그 숨이 놓이는 이유가 단지 내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4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보겠습니다. 44번 홍수마기 카드가 먼저 더 큰 불안의 파도를 막아주고, 7번 천수천왕 카드가 그 불안의 전체 구조를 보게 하며, 58번 조왕국 카드가 생활과 생계의 바닥을 다시 안정시키고, 마지막에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실속 있는 복과 안도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깊고 오래된 무게와 보이지 않는 막 때문이었지만, 그 불안은 곧 차단되고, 이해되고, 생활에서부터 안정되며, 마지막에는 복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특히 오래 버텨온 사람일수록 이런 안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단지 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현실의 근거까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홍수마기 카드와 조왕국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불안을 키우던 외부 자극을 줄이고 집 안의 리듬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거대한 해결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더 흔들릴 것을 막고 하루를 조금 더 정돈하고 내 몸과 집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이 안정되면 천수천왕 카드처럼 시야도 열리고 마지막에는 돼지머리 카드처럼 복도 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리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고치려 하기보다 내 삶의 물길과 밥줄과 집 안의 공기를 먼저 바로잡는 편이 훨씬 맞습니다. 그 조용한 정리가 여러분의 불안을 생각보다 빠르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더 큰 파도를 막고 시야를 넓혀 불안의 정체를 보게 하며 생활의 바닥부터 다시 안정시키고 마지막에는 실속 있는 복으로 안심을 굳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곧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다잡아서가 아니라 더 흔들릴 일을 막고 내 삶의 리듬을 되찾고 그 위에 좋은 결과가 붙기 때문입니다. 44번 홍수마기 카드, 7번 천수천왕 카드, 58번 조왕국 카드, 81번 돼지머리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짐에만 눌려있지 않고 곧 현실의 안정과 복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던 큰 파도는 잦아들고 흐려졌던 시야는 맑아지며 집과 삶의 바닥은 든든히 안정되고 그 끝에는 기쁜 복이 환하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은 남들처럼 쉽게 설명되는 불안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자꾸 실이 꼬이듯 생각이 얽히고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도 계속 마음 한쪽이 서늘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있는 기운과 감춰진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도 헷갈렸을 것입니다. 분명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누가 특별히 나를 건드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예민해질까?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데 혼자 있으면 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까? 바로 그 이유가 이번 카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불안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촉으로 먼저 알아차린 흐름과 말해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기운과 나를 지키려는 방어, 그리고 얽힌 인연의 실타래가 한꺼번에 움직이며 올라온 불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짚기만 하면 이 불안은 생각보다 빠르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보이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카드가 3번 대신 할머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촉입니다. 직감입니다. 설명보다 먼저 몸이 알아차리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불안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현실에서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안쪽 감각이 이미 뭔가를 먼저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 하나, 분위기 하나, 관계의 미묘한 결 하나, 또는 일의 흐름이 조금 어긋나는 느낌 같은 것을 여러분이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촉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직 현실이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 더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고 남에게 말하면 괜한 예민함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삼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3번 대신 할머니 카드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자꾸 이유 없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알았는데 머리와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감각을 무조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의 시작점에는 이미 여러분의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72번 포자기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대신 할머니 카드와 함께 나오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보자기 카드는 감춤입니다. 비밀입니다. 덮어둔 사정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쪽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안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안쪽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감정을 의식적으로는 눌러두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넘겼지만 사실은 안 괜찮았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안 잊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덮어두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자기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드러난 문제보다 감춰진 문제에서 더 크게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특히 답답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기운과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과 말해지지 않은 감정은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느껴온 그 묘한 서늘함이 착각만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춰진 것이 있었고 여러분은 그 흐름을 이미 대신 할머니 카드로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40번 부적 카드가 놓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적 카드는 보호막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기운을 막기 위해 세워지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불안이 어느 정도는 자기 방어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유 없이 긴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계속 방어막을 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결정할 때도, 관계를 열 때도 늘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빡고 한 번 더 의심하는 태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자기 카드처럼 감춰진 기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부적 카드의 방어는 필요했던 방어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방어를 오래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별일이 없어도 피곤하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먼저 경계하며 평온한 순간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해로운 것을 잘 막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방어 태세를 유지한 피로이기도 합니다. 부적 카드는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었지만 동시에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막아야 하고 무엇은 받아들여도 되는지 다시 선별하는 일입니다. 그 선별이 시작되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에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 이 전반부의 이유가 완성됩니다. 오색 실타래는 인연의 얽힘입니다. 감정과 관계와 상황이 실처럼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서만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하나 때문만도 아니고, 일 하나 때문만도 아니고, 내 마음 하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여러 감정과 여러 인연과 여러 생각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더 복잡했고, 더 쉽게 설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꾸 한 가지를 정리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멀어지면 될 것 같고, 이 일만 끝나면 편할 것 같고, 이 감정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타래처럼 여러 줄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한 줄만 잡아당기면 더 엉키고, 대충 덮으면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계속 복잡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특히 관계와 인연의 문제와 관련이 깊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기대가 생기고, 어떤 감정이 겹치고, 내가 그 안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계속 마음을 긴장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그 얽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젠가는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줍니다. 왜냐하면 실타래는 칼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 차분히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엉킨 실의 상태이지 영원한 고장이 아닙니다. 이 내장을 한 흐름으로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여러분의 감각이 이미 먼저 이상한 흐름을 알아차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72번 포자기 카드가 그 불안의 근원에 감춰진 사정과 비밀스러운 기운이 있었음을 드러내며 40번 부적 카드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래 방어를 유지해 왔음을 말하고 마지막에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여러 감정과 관계와 인연이 함께 얽혀 지금의 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입니다.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촉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방어가 길어졌으며 사람과 감정의 실타래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안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원인이 흐릿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이렇게 원인이 보이면 실을 하나씩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의 불안이 여러분이 이상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무 빨리 느꼈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오래 막아왔으며 너무 여러 줄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기에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무엇이 지금 나를 긴장시키고 있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촉을 무시하지 말고 감춰진 것을 억지로 덮지 말고 방어를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선별하고 엉킨 실을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직감이 먼저 이상한 흐름을 알아차렸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문제들이 있었으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가 너무 오래 이어졌고 여러 감정과 인연의 실타래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 대신 할머니 카드, 72번 포자기 카드, 40번 부적 카드,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여러 줄의 얽힘이 신호를 보내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이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51번 마치국 카드, 14번 장군신 카드,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이어집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왜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계속 따라붙었는지, 왜 촉이 먼저 반응하고 왜 감춰진 기운과 얽힌 관계가 마음을 조였는지가 드러났다면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는 그 불안이 어떻게 가라앉고 어떤 힘이 들어와 흐름을 뒤집으며
마지막에는 어떤 안정으로 굳어지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후반부는 강합니다. 그리고 맑습니다. 왜냐하면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단지 조용히 견디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밀어내고 흐름을 정면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삶의 바닥을 든든하게 채우는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촉이 먼저 흔들리고 경계가 앞섰다면 이제부터는 마취하고 정리하고 맑게 보고 실제로 쌓이는 쪽으로 갑니다. 맨 먼저 51번 마취국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복을 맞이하는 카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안정은 불안을 없애려고 발버둥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전반부에서 대신 할머니 카드와 포자기 카드와 부적 카드가 보여준 것은 계속 경계하고 감추고 막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국 카드가 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 밖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은 닿는다고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열어야 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오래 방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려 할 때도 먼저 불안부터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국 카드는 이번에는 그 반응을 조금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경계하지 말고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불안의 판이 바뀝니다. 불안은 늘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해소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운이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도 해소됩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14번 장군신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후반부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안정이 그냥 조용히 스며드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아주 단호하게 판을 뒤집는 힘과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장군신 카드는 승부입니다. 개입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불안했던 이유가 얽힌 사람 문제, 흐릿한 상황, 말하지 못한 감정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애매함이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정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더는 미적거리지 못하게 결론 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들어오면 애매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에게 가장 큰 안정은 사실 평온보다 명확함입니다. 애매할 때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장군신 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아니다 싶은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긋게 된다고, 필요한 자리에 힘을 싣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자기 자신이 전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한참을 끌던 문제를 이번에는 생각보다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 눈치를 보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단호함이 곧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자리에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입니다. 여기서 이 후반부는 아주 아름답게 정리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투명성입니다. 정화입니다. 혼탁했던 흐름이 맑게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마지국 카드가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장군신 카드가 애매한 것을 정리했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그 다음에 비로소 마음이 투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4번 선택의 핵심 안정입니다. 더는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감정이 여기저기 튀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불안했는지가 보이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 카드는 억지로 긍정하려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혼탁이 빠져나간 뒤 남는 맑음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늘 뿌연 안개 같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한결 단순해진다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할지, 무엇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할지가 전보다 훨씬 선명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정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물이 맑으면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가 정말 좋습니다.
쌀가마니 카드는 축적 재물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반입니다. 삶을 실제로 바치는 안정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불안은 후반부에서 결국 현실의 안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이 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돈의 흐름이 조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일의 틀이 잡힐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지속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는 내 에너지를 빼앗기보다 유지 가능한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쌀가마니 카드는 한 번 반짝이는 행운보다 계속 쌓이는 안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결국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불안은 언제나 공중에 떠 있는 감각에서 커집니다. 그런데 쌀가마니 카드가 나오면 팔이 땅에 닿습니다. 내가 쌓을 수 있는 것, 남길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히 내려앉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곧 얻게 될 안정은 바로 그런 안정입니다. 말로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생기기 때문에 오는 안심입니다. 이 4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면 아주 선명합니다. 51번 마지국 카드가 먼저 새로운 기운과 폭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14번 장군신 카드가 애매하고 불안하게 만들던 흐름을 단호하게 정리하며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가 혼탁했던 마음과 상황을 맑게 가라앉히고 마지막에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그 안정이 실제 삶의 기반으로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자꾸 불안했던 이유는 초기 먼저 알아차린 감춰진 기운과 얽힌 실타래 때문이었지만 그 불안은 이제 곧 다른 기운을 맞이하고 필요한 결단을 하고 흐름을 맑게 정리한 뒤 현실의 축적과 안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허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림이 되고 실제로 버팀목이 되는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신 카드와 쌀가마니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안정이 그냥 주어지기보다 결단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곧 어떤 선택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는 더 미루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하고 나면 안정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불안을 오래 키운 것은 애매함이었고 이제 장군신 카드는 그 애매함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뒤를 바치니 그 결단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맑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쌀가마니 카드처럼 남는 것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4번 선택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불안을 정리한 끝이 허전한 공백이 아니라 채워지는 안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좋은 기운을 다시 맞이하고 애매한 것을 단호하게 정리하며 흐름을 맑고 투명하게 가라앉힌 뒤 마지막에는 실제로 쌓이는 기반과 풍요로 안정을 얻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불안은 곧 끝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은 억지로 참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고 정리하고 맑게 보고 현실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옵니다. 51번 마치굿 카드, 14번 장군신 카드, 33번 맑은 물그릇 카드, 68번 쌀가마니 카드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곧 감춰진 불안의 실타래를 넘어서 다시 맑아지고 든든해지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이던 불안은 서서히 물러가고 필요한 결단은 분명해지며 맑아진 마음 위로 든든한 안정과 풍요가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마지막 단락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불안은 결코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감정을 오래 품고 있었고 누군가는 끝난 줄 알았던 한을 아직 가슴에 남겨두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짐과 가림막 속에서 오래 버텼고 누군가는 촉으로 먼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사람과 이 인연의 얽힘 속에서 긴장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정의 흐름도 가볍지 않습니다. 억지 위로나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풀리고, 치유되고, 지켜지고, 맑아지고, 결국은 실제 삶의 기반으로 이어지는 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불안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깊은 감정이었는지, 미뤄둔 숙제였는지, 오래된 짐이었는지, 얽힌 관계였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정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매듭을 풀고, 관계의 경계를 바로 세우고,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고, 나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불안은 이제 끝없이 커지는 단계가 아니라 곧 풀리고 바뀌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히 정리하십시오. 쉬어야 할 것은 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다시 채워야 할 것은 채우셔야 합니다. 안정은 멀리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밤 조금 덜 흔들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단정하게 시작하고, 내 삶의 바닥을 조금씩 다시 세우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안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예전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깊은 불안은 서서히 가라앉고 필요한 정리는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 끝에는 오래가는 안정과 따뜻한 평온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